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 보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게 되면서 오늘 시장도 좀 요동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국고채 금리도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면서 롤러코스터 행렬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채권 시장 당분간 적지 않은 변동성은 나타날 거다. 그리고 주식 시장 역시도 어떻게 시나리오가 좀 이어질지 여기에 대한 낙관론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시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략 정리해 보시고요. 이번 주 한 주간에 대한 시장 정리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가는 링크 저희가 제공해드리고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도 속 시원하게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대한 유지, 그리고 중국에서는 증시 회복에 대한 도움들이 그래도 하방함을 조금 더 약화시키는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 기관에서는 매도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면서 코스피가 2,500선 겨우 지지받았고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857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움직임. 이번 주 내내 사실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라는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이슈들은 소멸됐지만 불안정한 이슈, 이미 FOMC에 대한 얘기들이 다 끝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를 본다면 참 기초 체력이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시장의 증시 말고 테마주 쪽을 조금 더 쏠리는 것 같은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의 그 주인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약 오늘 오후 4시에 끝이 났죠. 증거금을 보시면 33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따블을 좋은 건지 여기에 대한 먼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바이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더스 제약이 탈모 치료에 주사제 대량 생산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탈모하면은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기대하고 관심 있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따라서 위더스 제약 상한가 9,900원까지,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서 또 이 정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기대되고요. AB 프로바이오 역시도 상한가 안착한 모습, 현대바이오 역시도 국내 코로나19의 FT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그 기대감으로 9%대로 강세를 보여줬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 그리고 의료용 AI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 모멘텀 지금 현재가보다는 더 크게 정규장에 좀 튀어오를 수 있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는 핵융합 에너지인데 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5%대 강세.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3조 원에 대여. 과연 이 새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 어쨌든 주인이 누가 되던 간에 롯데 손해보험 입장에서는
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여러분들 쇼미더스탁 오늘 명동굴의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상황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을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 좀 근황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좀 한 주간 어떠셨나요? 이번 한 주간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여기저기 체크해보고 지표 같은 거 점검해 보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굉장히 바쁘죠. 그럴 것 같습니다. 뭔가 전문가님들은 시장 빠지면 더 바쁘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하루의 움직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요. 과도한 조정 국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과도한 조정 국면은 곧 이제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조정이 조금 깊었던 것은 뭐 고금리 장기화 쇼크죠. 그래서 고금리가 상당히 길어질 거다 하는 것인데 그래봤자 원래 이제 내년도에 한 1% 정도 금리 인하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0.5% 정도밖에 인하 안 한다. 그다음에 내년 초 정도부터 이제 좀 금리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내년 하반기쯤 가야 될 거다. 요런 정도거든요. 이게 예정된 것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100포인트 이상의 조정이면은 충분히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머치했다 시장이 너무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까지 좀 과도하게 빠졌으니까 앞으로의 좀 기대감을 좀 더 보시는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명동굴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고요. QR코드 보이시죠? 여기 스캔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저희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시장이 좀 과도했다, 네. 너무했다라고 보셨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됐던 뭔가 뉴스가 있었다면 그래도 이건 좀 중요하게 봐야 됐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장의 어떤 그 주도주 판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떴는데요. 뭘까요? 그게 그 미국 하원 특위에서 미국에 투자한 중국의 배터리 기업에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 여기 딱 이런 지금 기사가 나왔던 떴거든요. 기사. 네.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이번에 이제 하원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결국은 미국 의회에서 결국 IRA의 기본 법안의 취지가 중국에게 의존하지 않는 배터리 공급망 구축이 기본 취지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완전히 이제 미국하고는 분리돼야 된다. 2차 전지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들하고 무슨 뭐 기술 제휴를 한다든가 조차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션 하이테크라는 게 이제 미시간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걸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이 반중 정서나 공급망 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회에서 확고한 정책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뭐 일각에서 이제 슬슬 이제 중국 의회로 들어가서 미국 시장을 잠식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많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조금에 대한 또 배터리 기업에 또 얘기를 가져오셔서 그러면 주도주랑 유망주도 여기에 조금 해당되는 관련한 섹터 종목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2차 전지 주도주를 들고 오셨네요. 네,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바닥권에 진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매수를 했을 때 아마 크게 물릴 이유는 없겠고요. 네. 수익이 어쩌면 크게 날 수도 있는 그러한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제는 매수의 적정한 타이밍이 왔다. 이런 관점에서 2차 전지가 결국은 지금부터는 가장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주도주가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빠질 때는 다 빠졌기 때문에 네. 이때가 봐야 된다라고 네네. 얘기해 주신 건데 에코프로비엠을 유망주로 가져오셨습니다. 네네. 자, 2차 전지에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노이즈가 참 많았어요. 뭐 그쵸. 트럼프가 무슨 정책을 전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서 덤핑을 치니까 배터리 문제가 있을 거다. 그다음에 2차 전지 어떤 그 보급이 상당히 좀 늦어지지 않겠냐. 네. 또 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겠냐. 온갖 그 노이즈와 잡이 많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전부 다 그게 노이즈예요. 그건 노이즈다. 소음이고요. 그 실체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면은 전부 다 틀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이제
좋은 주식인데 그럼 왜 빠졌나 했을 때는 너무 많이 올라서 빠진 거죠. 그런데 그 빠진 것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할 타이밍이 왔다. 이런 관점이고요. 네. 그 중에서 종목을 하나 이제 말씀드려 보는 것은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 왜 이걸 뭐 먼저 말씀을 드려보냐 하면은 2차 전지 양극재가 결국은 2차 전지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양극재거든요. 그렇죠. 비중도 제일 크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양극재에서 글로벌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넘버원에 투자하라 이런 말도 그런 있잖아요. 말 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넘버원 2차 전지 양극재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볼 만하다 하는 거고 조정도요. 고점 대비해서 딱 50% 받았어요. 전번에 이제 최고 올라갔을 때가 56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8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딱 정확히 50%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그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선도 기업이 50% 정도 빠지게 되면은 거의 바닥권에 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왔다 하는 관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결국 양극재 쪽에서도 중국에서 뭐 LFP 배터리 같은 거 CATL 이런 데 덤핑 치고 나오면 어떡하느냐. 이것 때문에 경쟁력을 잃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에너지 밀도가 높은 하이니켈을 주력을 하고 있었지만은 앞으로 결국은 굉장히 좀 이렇게 원가를 낮출 수 있고 좀 저가형 이런 차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원료 이게 뭐냐면 하이망간이다 이거죠. 하이망간이라는 것은 망간을 굉장히 많이 비중을 높인다는 건데 망간은 가격이 쌉니다. 지금은 하이니켈, 니켈을 90% 이상 쓰는 것인데 그 니켈 값은 좀 비싸거든요. 근데 그걸 망간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으면은 배터리 값을 확 낮출 수가 있죠. 그러면 LFP 배터리를 능가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이제 가격 차이가 나냐 하면은 이 망간은 니켈 가격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는 하이 클래스의 아주 비싼 그런 차에만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싸게 좀 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로우 레벨의 그런 차들, 그다음에 중저가 이런 차들 충분히 이제 배터리를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에코프로 BM의 장점은요. 에코프로 그룹이 굉장히 뭐냐면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어요. 원료 공급부터 시작해서 그게 수직 계열화 잘 돼 있기 때문에 원가율이 다른 배터리 회사들보다도 좀 낮습니다. 양극재 회사보다. 그래서 원가를 굉장히 낮추어서 앞으로 수익을 많이 늘릴 수가 있고 이런 원가 충격을 갖다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큰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 LG 엔솔하고 대형 수주 모멘텀이 상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양극재 1위 기업인데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세계 1위죠. 그런 기업인데 결국은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배터리 셀 업체인 LG 엔솔하고 계약을 체결 안 하고 있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양극재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LG 엔솔에서도 적극적으로 에코프로 BM하고 이렇게 좀 만나고 있으면서 앞으로 대규모 그러한 수주 계약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결국은 대형 수주가 나온다면 주가가 상당히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시키려면 전구체를 아주 공장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지금 뭐 전구체의 납품 비율이 아직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대규모 투자를 또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전구체 전담 회사가 연내 빨리 상장을 해서 자금을 끌어당겨서 공장을 더 설비를 지어야 되는데요.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거래소 상장 예심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상장이 되지 않겠냐. 이게 돼야만이 이제 대규모 전구체 공장을 짓고 수직 계열로 더 잘 되면서 원가도 더 낮출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완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오늘이 고별 방송이 되죠. 그래서 고별 방송이 되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얘기들을 참 많이 했고요. 구조적 성장주로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장기 성장주로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확실한 앞으로 반도체를 능가하는 틀림없이 능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도주 섹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든가 혹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이라든가 혹은 증권사 리포트 같은 데서 굉장히 노이즈를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그다음에 또 업계에서 보는 거하고 시각이 전혀 다른 그런 노이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잘 하셔갖고 실체에 정확하게 접근해서 이런 주도 산업의 흐름을 좀 체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내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BM을 유망주로 볼 만큼 지금 굉장히 매력 있는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눈여겨보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들어오셔서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저희 봐드리고요. 또 히든 공략주에 대한 힌트들 드립니다. 여기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정답도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또 원래 무료 방송 또 전문가님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어떤 주제로 또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모방 주제는요. 지금 이제 고유가 문제, 유가가 120달러까지 간다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쵸.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올해도 한 차례 더 올린다 그러니까 이 고금리 쇼크 때문에 혹시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굉장히 경기 침체가 아니냐? 뭐 폭락장이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과연 폭락장을 계속 유도를 해서 앞으로 주가가 확 더 빠질 거냐 하는 이런 문제 아니면은 이번 추석 전에 마무리를 끝내고요. 추석 이후부터는 주가가 상당히 강세로 전환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온갖 노이즈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짧고 명쾌하게 분석을 해서 2차 전지가 지금 바닥권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이 바닥권에서 어떤 주가 전망을 보일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명쾌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증시와 2차 전지에 대한 쪽집게, 과외 같은 걸 좀 받고 싶다 하신다면 호텔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밤 9시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히든 공략주 힌트 첫 번째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2차 전지를 워낙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2차 전지 섹터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나요? 네, 2차 전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든 공략주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거다. 2차 전지는 네. 히든 공략주로 할 수는 없죠. 그럼 뭘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요. 만일에 최애 아티스트가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최애 아티스트가 당신에게 말을 건다면 뭐라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하단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단에. 그래서 하단을 잘 보시면 답이 나와 있죠. 너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쉽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이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최애 아티스트가 당신에게 말을 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목명도 맞춰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도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센스 있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정답만 보내주시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말을 건다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할 거다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요. 거기 QR코드 네모난데 스캔하신 뒤에 지금 들어와 주세요. 8479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답변까지 함께 받도록 할게요. 저희 그럼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